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에게 전적으로 아이 교육을 맡기고 있었는데 여러 방송에서 내 아이 잘 키우는 법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이 채널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여러 서울대생 멘토들을 보다 보니 하나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잘 찾아나가고 그에 맞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딸은 아직 어리지만 그에 비해 공부도 하기 싫다고 하고 게임만 좋아하고 어디를 나가자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점점 사춘기가 다가올 텐데 이런 딸이 더 방황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부모로서 딸이 하고 싶은 걸 찾고 주도적으로 공부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생 분들은 부모님께서 어떤 교육 방식을 하셨는지 어떻게 꿈을 찾도록 도와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요새는 이런 사연 보내는 거 보면 아빠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자녀 교육에 맞아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지께서는 이제 사춘기가 막 다가오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뭔가를 잘 해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를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함들이 밀려오죠. 부모라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고 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가 뭘 나서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게임만 하고 어딜 나가자고 해도 좋아하지 않는다.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 주체성이란 뭘까?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또 표현하는 것을 주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체성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좀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연자님의 이야기에서 이 자녀가 공부하기 싫다, 게임을 하고 싶다, 어딜 나 지금 나가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과연 주체성이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저는 이 궁금증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주체적인 그래요. 거이기도 하네요. 이제 본래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킬 만큼 주체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그 주체성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흐려지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주체성이라는 거는 이게 학습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또 뭐를 싫어하는지 뭐를 잘하고 못하는지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촉진을 해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학업이나 진로 결정과 같은 지점에서 갑자기 주체성 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주체성이라는 게 부모인 내가 자녀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인 내가 원하는 것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알아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전자는 주체가 자녀예요. 후자는 주체가 부모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만약에 후자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강요하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태도가 이제 자녀한테 온전히 전달이 되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나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방황기를 겪기도 했고 지금의 이런 꿈을 막 찾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님께서 그럴 때 별로 안 혼내셨어요. 저한테 시험 망치고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그럴 줄 알았다고 웃으시고 그냥 그랬더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시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원하시는 주체적으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해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막 주말마다 뭐 박물관을 간다던가 미술관을 간다던가 공연을 본다던가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막 뮤지컬 배우가 꿈이기도 했거든요. 그냥 오. 멋있으니까. 그럼 좀 꿈이 생기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꼭 그렇게 막 돈 들이는 활동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부모님이랑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님께서 대화하고 계시면 약간 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엄마 아빠가 제가 어린데도 계속 뭐 예를 들면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의견을 물어봐주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중학교 그때쯤 되면서부터는 학교 숙제로 한 거긴 하지만 엄마 아빠 일하는 곳 그런 데를 계속 가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냥 굉장히 좋은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아는 삼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저한테 꿈을 찾게 도움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경험일 수 있지만 네.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장면들이 있구나. 네.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알게 모르게 알게 되고 이제 어느 시점 이걸 결정해야 되는 시간에 되면 그때는 그때 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사연자분께서 본인의 자녀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이제 개념들이 생기면서 이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 참여 여부에서부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학습 형태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학습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습 참여 여부는 정해졌어. 자, 그 다음 과정을 너가 주도적으로 해보렴.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학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이 개념을 적용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학습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주도성을 키워주는 연습을 한 다음에 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이제 세 가지 좀 포인트 정도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이양해야 돼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주도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가 주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엄청 아이러니, 와, 그렇네요. 대부분 이 현장에서 부모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너무 주도성이 없어요, 주체성이 없어요라고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 대체로 자녀의 주도권을 통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사소한 것부터 자녀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또 책임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선택을 했다면 충분히 이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과정을 지켜봐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녀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실패할 기회를 줘야 돼요.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인생에서 실패의 경험을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녀가 실패할까 봐 그리고 속상해할까 봐 부모님이 그게 막 불안하고 힘드니까 막 여기저기 다 개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낯선 경험 투성이잖아요. 처음부터 잘하기 어려워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서툴게 짝이 없죠. 이제 그런 자녀들한테 좀 용기를 낼 수 있게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대견한 모습들을 부모가 믿고 좀 인정을 해주면
다시 도전해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부모가 이제 자녀를 질책하고 있지 않는지,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은근히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해서 가장 속상한 건 자녀 당사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뭘 실패했을 때 너무 슬퍼하니까 엄마가 나중에 제가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너 옛날에 그렇게 행동해서 너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질책이 아니고 위로였고 그리고 앞으로의 염려에 대해서도 사실 저의 기반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존중감도 느껴지고 저를 주도적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줬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사실은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자녀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완전 그쵸.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을 못 하게 되네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들은 이게 모두 다 자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인지 부모 자신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분리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 자기 인생의 일부처럼 또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자녀는 나와 다른 존재고 다른 주체예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자녀에 관한 일을 부모가 결정하게 되면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함께 그 책임도 부모가 가져오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자기 부모의 자기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꼭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걸 습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은 슬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자녀가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바라는 형태가 아닐지라도 자녀는 지금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을 존중해 주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고 자녀에게 자녀가 그 표현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자녀가 자신이 표현한 게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는 자기 표현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시하거나 비언어적으로 비난하게 되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혼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표현이 적절히 인정받고 수용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제 이런 믿음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사춘기 시기를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초5 때 그랬어요. 저도 초5 때 별로 다르지 않았으니까 서울대 어떻게 보내요? 뭐 좋은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뭐 시켜요? 그렇게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어떻게 키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 잘 받아들여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믿는 만큼 성장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